어떻게 이런 동굴이 산장 안에 있는 걸까요? 그 실체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다는 오래된 산장.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는 산장 주인은 이 산장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동굴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동굴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냥 동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게 뭘 했는 건지. 마을에서는 흔히 볼 법한 동굴이라기에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크기. 동굴 안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굴의 끝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의 온도는 18.6도. 여름을 무색해 하는 서늘한 냉기가 동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고요. 주인이 쳐놓은 쇠창살 사이로 나무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우이씨, 박치다. 인적이 없고 음습한 곳에 서식한다는 박쥐가 이곳의 주인인 양 사방에서 나타나 제작진에게 달려듭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 보는데요. 점점 낮아지는데? 좁아지는 통로를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다다른 동굴의 끝. 숨쉬기 힘들 정도로 비좁고 답답한 이 막다른 벽에는 누군가 곡괭이로 판 듯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직선 깊이만 대략 한 300m 넘습니다. 이거 한 10m 입구에서 10m만 더 가면 전화기가 안 터집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수상한 동굴.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께 그 동굴의 사연을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있어.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오래됐다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굴 속에 굴을 파는데 부친도 그 안에서 일을 했고 금을 판다고. 네? 금이요? 금을 파셨다고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부터는 황금광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금광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금캐기 사업은 계속됐는데요. 이곳 마을 이장님도 이 동굴 안에서 직접 금을 캐셨다고 합니다. 없을 때는 요리야.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안에서 나왔는 돌을 쏟아가지고 이게 원래 깊었는데. 일본인들이 금을 캐다가 떠난 자리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금광 개발에 나섰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이 굴에 일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여기 일을 조금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버릇 꺼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그 입구에 집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산장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이 동굴에 금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지질학자와 직접 동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들이 굉장히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석영, 이걸 석영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광물들이 있으면 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동굴 벽에 흰색 빛깔의 석영맥이 발견된다면 이곳 동굴에서 금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가 가리킨 그 자리에 정말 하얀 광물이 보이죠. 이게 그 석영맥 맞죠? 그렇다면 정말 금 한번 캐볼 수 있는 건가요? 금이 나올 만한 맥이 지금 한두 군데 작은 게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황철석이나 방연석이나 또는 서마연석 같은 이런 금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 광물들이 같이 많이 나오면 이거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광물들이 많이는 안 보인다. 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캐내는 게 무의미하다는 진단. 일제강점기 때 금광으로 호황을 누렸다는 이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된 걸까요? 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지적번호, 금은 이런 광맥이 많이 분포는 돼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보면 그렇게 고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광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타산이 이제 안 맞으니까 폐광을 하게 되는 거죠.
해방 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이곳 광산. 투자한 돈에 비해서 발견된 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탓이라고요. 아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뭐 예측한 추정하건대는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좀 우리 자원을 수탈해 가서 그러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미 다 캐가고 좀 많이 캤다라고 봅니다. 일확천금의 꿈은 일본인들에게 모두 뺏기고 그렇게 문을 닫은 지 30년. 한때 이곳 광산에 몸담았던 주민들은 동굴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이곳 동굴에 찾는답니다. 고단했던 역사의 장소가 이제 편안한 쉼터가 된 거죠. 바람이 더 뒤에서 이 사람들 뭐 휴식처럼 그냥 이게 때타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동굴을 지나서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귓가에 자꾸만 맴도는 수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작은 시골 마을. 큰 소리도 아니건만 잊을만 하면 들린다는 의문의 소리. 그냥 이렇게 치는 소리가 나. 이게 나무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딱딱 치는 소리인데. 딱딱 소리 나지 난구를 난구질이 때리니까 저 내 뺀 집에서 나이 딱딱. 마을이 잠드는 밤이 되면 이 수상한 소리는 좁은 마을 골목길을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숨죽이던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만 왠지 낯설게만 들리는 이 의문의 소리. 무슨 소리죠? 소리가 들리는 집을 직접 찾아가 보니 사람을 꼭 닮은 목각 인형들이 담벼락 앞에 서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집주인의 경고인 걸까요? 밤에 보니까 무섭네요. 미스터리 M. 수상한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서 의문의 소리가 시작된다는데요. 여전히 담벼락을 지키고 있는 목각 인형들. 의문의 소리와 이 인형이 관계가 있는 걸까요?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는 백발의 한 노인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저 수상한 목각 인형만 품에 안고 산다고요. 집주인을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게 소리가 여기 딱딱 소리가 나길래 의문의 소리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듯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인형을 등에 업기 시작하는데요. 마을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맞습니다. 아이고.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인형의 정체는 뭘까요? 나는 이걸 제머리 맞박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나는 부르기를 제머리 맞박이라고 불러요. 제머리 맞박이요? 맞박이라면 꽤 익숙한 이름이죠. 맞박이가 이 맞박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거를 맞박이를 시작이 됐는지 맞박이 이거는 여기뿐이 없는데. 자신이 맞박이의 원조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인형들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다는 제머리 맞박 인형이라고요. 만들어서 속을 파가지고 이래 해놓으니까 소리가 좋죠. 인형을 모두 손수 만들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얼굴이 없다는데요. 얼굴이 제각각인 것처럼 할아버지는 인형마다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좀 좋았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대를 내려오면서 다 손재주가 좋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잠시 잊혀졌었던 제머리 맞박 인형은 할아버지가 그 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지금도 인형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줄 방법을 매일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치돌이 맞박이라고 불렀어요. 실종 인물이에요. 마을에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제 이마를 치면서 함께 놀았다는 최돌이. 하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마을에서 풍물이 좀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제머리 맞박이 인형이 된 거라고요. 백발의 노인이 된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흥을 돋우는 거라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제머리 맞박 인형이라지만 딱 한 사람만은 절대 웃을 수가 없다고요. 아이 지긋지긋해서 놔둬드리면 난 지긋지긋한 아 왜요? 한번 뭐 15년을 가지고 둬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만 말하고 있어. 아니 인간 문화재가 안 되는데 자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시큰하게 하게 내비두지. 매일 맞박이 인형 때문에 밤낮 없이 고생하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할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목각 인형 사랑은 넘쳐납니다. 식사도 같이 해요. 10여 년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매일 보살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과 같다는 인형. 그렇다면 제머리 맞박이 인형은 할아버지의 바람처럼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과연 인형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꼭두아시 노름처럼 줄을 당겨서 노는 경우는 아마 독자성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또 무궁무진하게 창조적으로 발전 개선할 수 있는 면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전통 연희 같은 경우가 봉선탈중하면은 기본적인 대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되게 적극적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하자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게 오랫동안 전승돼가지고 하나의 대본이 만들어지고, 보존적 가치 같은 경우는 영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머리 맞박을 사람들한테 좀 더 널리 알려야겠죠? 제머리 맞박 공연 연습 좀 하려고 이래 지금 다 모여서 흥겨운 가락이 시작되고 할아버지가 만든 인형들이 경쾌한 출발을 알립니다. 보기만 해도 들썩들썩 신이 나는데요. 경쾌한 소리를 듣고 벌써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들. 자, 제머리 맞박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흥이 나죠. 어쩌면 잊혀질 뻔한 우리의 전통이 다시 춤을 추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우러졌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 느낌은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것도 재밌다고, 이게 스트레스 풀리고, 그리고 옛날 전통을 살리고. 관람객들이 보기에 재밌으니까 우리도 흥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야 돼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오늘이 대화를 나누는 게 역사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